여기 보시면 수도권 골짜기인데 다슬기도 보여요. 다슬기도 보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피레미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우리 동네 골짜기에는 어떤 나물들이 있을까? 오늘은 진짜 우리 동네입니다. 제가 사는 곳 동네에 골짜기로 들어오면 초입에는 공장지대도 많고, 조금 더 들어가면 닭백숙 하는데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오시면 자연인 하려고 그러시는지 이 계곡 양쪽으로 땅을 사서 개간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류로 올라오면 이 골짜기 폭이 굉장히 좁고요, 물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여기 보면 이 송살인지 피라미인지 고기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어떤 나물들이 있는지, 어떤 나물들이 가장 먼저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고자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인 산나물철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동네 하천들, 그리고 우리 동네 개천가, 골짜기 이런 곳을 다니면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골짜기에는 어떤 식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땅에서 올라오길래 뭔가 싶어서 봤더니 딱총나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해가 상당히 잘 들잖아요. 해가 상당히 잘 드는데 여기 보시면 딱총나무가 가장 먼저 올라오네요. 이렇게 요 새순, 이 딱총나무는 접골목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뼈가 부러지거나 뼈 관련 질환에 뼈를 잘 붙인다 그래서 접골목이라는 약재로 많이 썼는데요, 이 나무를 이제 잘 잘라놨다가 말려서 약으로 사용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요 순이 나물로도 이제 좋다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어린데 지금부터 이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요거 데쳐서 바로 드시면 변비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장이 예민하신 분들,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드시면 바로 설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들락거려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이제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물 좋습니다 하고 한 가족한테 드시게 해봤어요. 해봤는데 남편분은 전혀 이상이 없고, 아내 되시는 분은 이 배변 활동을 왕성하게 했고, 또 다른 한 분, 가족은 아닌데 또 다른 한 분은 화장실을 가기는 갔었는데 그렇게 심할 정도로는 아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물들 드실 때 그냥 바로 드시면 이제 장이 안 좋은 분들은 계속 화장실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배변 활동을 왕성하게 해줘서 숙변 제거에도 상당히 괜찮다, 그런 느낌을 받은 나물입니다. 처음에 채취하실 때 냄새가 좀 나거든요. 누릿한 냄새가 나는데 데쳐 가지고 하루 정도 울고 내면 그 냄새는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식감 좋은 맛있는 나물이 되고 변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성 나물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딱총나무가 가장 먼저 반겨주고요, 바닥에는 이 하천 골짜기 폭이 좁아서 그런지 별로 많이 보이지 않는데, 요 나무도 이제 아직 순은 돋지 않았지만 나물로도 굉장히 좋은데, 요거는 병꽃나무 있잖아요. 병꽃나무 아직 순이 돋지 않았습니다. 병꽃나무고요, 나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 봉오리가 달린 채로 채취하시면 됩니다. 딱총나무인데 꽃 자체도 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식감이 괜찮은 나물이고 약초입니다.
위에만 보지 말고 이런 계곡을 다닐 때 바닥을 잘 살펴보시면 요거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어수리 나물입니다. 이 경기도 용인의 골짜기마다 많지는 않지만 이 어수리가 있습니다. 아직은 뭐 나물 하기는 좀 그런데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생으로도 드실 수 있고 쌈 싸 드시면 상당히 좋아요. 고기 드실 때. 그러고 이제 많으면 묵나물 하셔도 좋고 장아찌 담그셔도 좋고 얼마나 맛있었으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까요? 생긴 거는 이거 보시면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아서 처음엔 좀 혐오스럽게 보일 수도 있으나 생으로 먹는 아주 맛있는 고급 나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옆에 이제 밭 위에 위쪽에는 이런 이제 자연인이 사가지고 밭 정리하고 이제 뚝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환삼동굴이 굉장히 많이 얼기설기 엉켜 있잖아요. 이 환삼동굴 밑에 좀 잘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지금 하나만 여기 2개만 달랑 나왔는데 무더기로 나오는 것 볼 수가 있어요. 요런 거 잘 채취해서 이제 뿌리는 제거하고 나물 비빔밥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양명으로 율초라고 하는데요. 이거 율초를 오랫동안 그 잎을 가지고 달여서 오랫동안 복용시켰더니 고혈압 환자들한테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냥 흔한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잡초인데 이런 기능을 알고 기능성이 있는 나물들, 약초들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환삼동굴 새싹이 처음에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 계곡은 우리나라 계곡은 어디를 가든지 요 황새냉이가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새냉이 속 냉이들은 거의 매콤한 맛이 납니다. 뿌리는 실뿌리고요. 옆에 있는 또 미나리냉이 좀 작잖아요. 이 미나리냉이도 황새냉이 속입니다. 맛은 매운맛이 나고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급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또 이게 안 좋은 분이 있어요. 매콤한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호불호가 갈리니까 본인 입맛에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곡 주변에는 그렇게 특별한 나물들이 안 보이고요. 여기 쑥은 어디서든지 쑥쑥 잘 자랍니다. 그래서 쑥이라고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런 계곡에 오시면 요건 황새냉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황새냉이하고 또 논냉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감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라면 제가 알기로는 요게 논냉이인 것 같은데 꽃이 피고 나서 꽃이 질 무렵에 옆으로 기는 줄기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논냉이도 황새냉이 속이고 이런 개울가에 잘 자랍니다. 매콤한 맛이 나고요. 다 나물로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그런 냉이의 일종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쑥들 있고요. 찔레순도 이제 막 한참 올라오거든요. 좀 더 커진 다음에 통통한 찔레순을 걷어다가 장아찌를 담가서 드시면 상당히 좋은 맛있는 나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 병꽃나무 순이거든요.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데 병꽃나무 순도 올라올 때 여기에서 채취하는 것보다 저쪽 중간에서 새순이 찔레순처럼 올라오는 거 그런 것을 채취해서 드시면 상당히 별미의 맛을 내는 나물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어린 잎이지만 이렇게 어수리가 곳곳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곡 골짜기 해가 잘 드는 곳에 오시면 개망초처럼 보이는데요. 요거는 개망초가 아니고 쑥부쟁이 중에 까실쑥부쟁이라는 그런 품종의 쑥부쟁이입니다. 쑥부쟁이 종류는 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폐 쪽에 상당히 좋은
기능성 나물입니다. 다 나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은 어린데 많은 곳에서는 이런 것도 좀 채취해서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숲 가장자리 언저리에 가장 많이 보이는 석주가의 개별꽃입니다. 요거는 뿌리를 이제 나중에 많은 곳에서 하나씩 채취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꼭 인삼 뿌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인삼 대용으로 강정작용을 하는 그런 약재로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삼처럼 그런 뛰어난 효과는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이제 뿌리까지 채취해서 나물로 드시면 상당히 이제 별미의 나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꽃이 폈을 때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개별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울 소리 들리죠? 이 하천가의 골짜기 주변에 습한 곳에 많이 보이는 산괴물 주머니입니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꽃대가 형성되면 독성이 아주 강해집니다. 나물로 드시려거든 이 꽃대가 형성되기 전에 아주 어릴 때 이른 초봄에 나물로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시되 삶아서, 그러니까 데쳐야죠. 데쳐서 하루나 이틀, 이게 민감하신 분들은 꽤 오랫동안 울고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에 이제 많이 보일 텐데요. 강원도 저기 평창, 정선, 삼척, 태백, 뭐 봉화 이쪽, 그쪽에 유난히 많습니다. 전국에 자생을 하지만 그쪽에 유난히 많은데 잘 안 드셔요. 일부 뭐 맛을 아는 분들만 드시겠죠. 그러니까 유독식물이라고 저는 항상 소개를 해드립니다. 드시는 거 뭐라 안 하는데 조리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리로 올라갔는데 왜 못 봤지? 자, 너무 급하게 올라갔었나요? 낙엽에 덮여 있어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수리는 솜털이, 부드러운 솜털이 이렇게 밀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못 먹는 건 줄 알아요. 털이 있거나 조금 우악스럽게 생기면 맛없는 나물로 알거나 못 먹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맛있는 나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요렇게 잎이 갈라졌는데 어떤 거는 잎이 동그랗게 한 장으로만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보이면 또 그런 것까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어수리입니다. 계곡 언저리에 오시거나 아니면 좀 물기가 촉촉이 있는, 습도가 어느 정도 있는 골짜기에 오시면 요거 제비꽃인데요. 우리나라엔 제비꽃 종류가 한 90여 종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것은 콩제비꽃입니다. 콩제비꽃인데 이 흔한 뭐 제비꽃, 잡초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이름 모를 야생화로 여겨지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콩제비꽃에서 탈모를 억제하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해갖고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낙동강 생물자원센터인가 그쪽에서 연구해갖고 여기에는 이제 탈모 억제 물질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 보면 어떤 분이 이거 누가 콩제비꽃 찾아가지고 이거 물량 대주느라고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꽃도 크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서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만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기능성 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독이 없다고 생각되는 나물들이라면 잘 찾아서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콩제비꽃이었고요. 여기 보면 빨갛게 아주 이제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거는 이제 꽃을 봐야 알겠지만 물레나물이거나 고추나물이거나 그렇습니다. 둘 다 같은 집안 소속인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컸을 때 뭐 한 2마디 3마디 정도 컸을 때 채취해서 나물로 드신다면 꽤 괜찮은 나물이고, 우울증이나 뭐 불면증 같은데 치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물레나물이나 고추나물에서 추출한 추출물로
기능성 약품을 만들어 갖고 유럽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약품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요런 나물 이제 올라올 때 보면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요. 빨갛게 올라오고 마디마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런 하찮은 나물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때로는 우리 몸속에 있는 안 좋은 물질도 내보내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면 약초지만 모르면 잡초가 될 수도 있고 독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이해하시고 이제 하나 둘씩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약초로도 이용하고 나물로도 이용하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버드나무가 많이 자생한다. 이 버드나무 많이 자생하는 곳은 쉽지 않거든요. 계곡 쪽이나 강변에 버드나무가 많이 자생한다. 그 밑에를 가시면 습지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밑에 가시면 재미있는 그리고 또 유익한 나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골짜기에서 조금 아래로 좀 더 내려온 좀 이런 습지거든요. 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습지에 보면 지금 마트에서는 요거를 참나물이라고 판매를 하는데, 참나물은 아니고요, 파드득 나물입니다. 파드득 나물이고, 여기 꽤 많은 파드득 나물이 아주 군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뭔지 아시죠? 앵초입니다. 앵초. 꽃이 이쁜 야생화이고 나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럽에서는 요거 사랑의 묘약이라고 해서요, 요 기관지 치료하는데 약으로도 썼던 아주 야생화가 상당히 이뻐요. 꽃이 앵초, 그러니까 앵두꽃을 닮아서 앵초라고 부르는데, 꽃이 피었을 때 다시 한번 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파드득 나물, 마트에서 참나물이라고 부르는 파드득 나물도 군데군데 자생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고라니가 돌아다녔어요. 고라니가 돌아다녔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궁금한데요. 요거는 좀 더 커야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너무 작아서. 사상자입니다. 요거는 털이 보이니까 사상자예요. 사상자도 보이고요. 쑥, 미나리냉이, 아주 파드득 나물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전부가 지금 군데군데 파드득 나물 보입니다. 여기는 많지는 않은데 앵초도 여기 좀 소복하게 모여 있습니다. 해 잘 들어오고 바닥은 습지고 이런 곳을 잘 찾으시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게 전부 다 버드나무거든요. 이런 버드나무가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경작이 안 되거나 한 곳이 있으면 들어와 보세요. 이 밑에 바닥면에는 미나리냉이, 요거는 이제 미나리냉이고, 옆에 미나리가 있네요. 미나리를 닮았다고 해서 미나리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미나리도 많아요. 이런 깨끗한 곳의 미나리는 돌미나리라고 해서 최고의 나물로 쳐줍니다. 간을 해독하는 기능이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맛있는 나물이자 약초도 되고 아주 향도 좋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런 나물입니다. 이런 이제 오래된 묵밭 주변 이런 곳에 오시면 의외로 이런 달래, 요 산달래를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 산달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 먹는 달래는 전부 다 이름이 산달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부 다 달래라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하는데요. 이 산달래는 산에서 난다고 해서 산달래가 아닙니다. 이름이 산달래고 진짜 산에서 나는 달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산에서 나는 거는 달래고 일반 들이나 이런 풀숲에서 나는 것은, 밭에서 나는 것은 산달래다. 이런 거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국민이 다 알 겁니다. 달래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 그런데 이제 묵밭 같은 데 오시면 이거 무더기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무더기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시면 여기도 지금 많은데 다른 풀들하고 지금 섞여서 잡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 많이 크지 않았잖아요. 요것도 달래죠. 요것도 달래.
자, 여기도 달래. 다 달래입니다. 요것도 달래고, 요것도 달래고. 아니, 뭔 달래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것은 술병이고요. 요거 오동통하게 살이 쪄 있는 거. 요거는 우술입니다. 우술. 쇠 무릎을 닮았죠. 그래서 이제 쇠 무릎을 닮았다 했고 우술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싹이 안 올라오네요. 조금 이제 눈이 터갖고 보이는데 요게 좀 한 뼘 정도 올라왔을 때 나물로 드시면 참 좋습니다. 독이 없어서 요런 거는 진짜 나물로 드시면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나물이자 약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런 이제 말라있는 싹대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나물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관절처럼 우리 무릎 관절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부풀어 있죠.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우술이라고 합니다. 쇠무릎치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나물입니다. 골짜기가 깨끗하니까 이렇게 개구리들이 벌써 산란을 했습니다. 산란을 해서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수도권 골짜기인데 다슬기도 보여요. 다슬기도 보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피렘인지 송살인지 고기가 노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 이제 골짜기, 물은 많지 않지만 깨끗한 골짜기 이런 곳에 오시면 자연적으로 힐링이 됩니다. 물 깨끗하고 이 골짜기가 이 폭이 넓지 않습니다. 거의 끝까지 뭐 올라왔습니다. 그냥 이런 곳에서 아직까지는 나물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꽤 시간을 투자해야 한 움큼 정도의 나물을 채취할 수 있을지 말지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제 봄이 따뜻한 봄이 오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봄나물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족끼리 이런 골짜기 찾으셔서 깨끗한 골짜기 찾으셔서 골짜기 주변에만 잘 찾아도 요즘은 우리가 마트에 가셔도 야채값, 채소값 상당히 비싸잖아요. 이런 곳에 오셔서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한 끼 아니면 두 끼 정도 드실 수 있을 만큼 채취해서 생으로 드실 수 있는 것은 생으로도 드셔보시고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조리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드셔보신다면 진짜 가게에도 보탬이 되고 건강한 생활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골짜기 어떤 식물이 있을까?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시에 접해 있는 태화산 자락에 있는 골짜기에 들어왔습니다. 이 태화산은 광주시와 용인시에 접해 있는 꽤 높은 산인데요. 골짜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곳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끝까지 산 중턱까지 가신다고 생각하고 찾아 나선다면 충분히 우리가 한두 끼 먹을 수 있는 양은 지금부터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